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첫날 행보는 한미 동맹과 경제였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두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문 대통령의 방미 일정과 한미 정상회담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은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았고 그리고 한미 경제인들 만났습니다. 일단 첫 발걸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좀 개인적인 가족사를 언급하면서 한미 동맹이 그냥 종이에 사인을 한 동맹이 아니라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는 것을 확인한 아주 좋은 계기였다고 봅니다. 예. 그것을 보면서 전 두 가지 비슷한 사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때 반미면 어떠냐 이런 예. 노무현 발언을 한 한국 대통령과 과연 조지 부시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제대로 될 것인가 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죠.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전쟁에서 소중한 목숨을 희생하지 않았으면은 나는 지금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남기셨죠. 두 번째 또 제가 생각한 케이스는 뭐냐면 2014년 4월에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때 이제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애도의 징표로서 백악관에 있는 그때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죽은 아내를 추모하면서 심었던 목련 묘목을 가져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백악관에 개양되었던 미국 성조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 목련과 성조기를 단원고 학생들에게 전달해 달라. 예. 미국은 단지 동맹국이 아니라 한국의 친구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고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30초 동안 묵념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상 간의 어떤 이제 각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굉장히 어려운 회담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상대국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내일 아침에는 또 주목되는 일정이 있는데요. 백악관에서 부부 동반 만찬 회동을 갖잖아요. 이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분위기는 어떨지까지 짚어주시죠. 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거의 6개월이 돼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사업가로 시작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친분,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합니다. 어떤 정부의 공식적인 조직을 통해서 외교를 한다기보다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가를 중요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부부 동반 만찬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 어떤 특별한 대책이랄까요? 준비를 하시기보다는 이게 개인적으로 소위 케미랄까? 서로 이제 친분을 쌓을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솔직담백하게 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한미 양국의 교류 이전에 또 대통령 개인 대 개인의 어떤 케미스트리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번 첫 정상회담에서 그런 어떤 케미를 이른바 얘기하는 그런 케미를 좀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찬 이후에 이제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이제 눈여겨볼 의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세 가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한미 FTA 자유무역 협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북핵 문제 해결에 어떻게 양국이 노력을 합칠 것인가, 세 번째는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될 텐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전용기에서 언론인들과의 간담에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이 문 대통령께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분리된 주제로 본다기보다는 상호 선순환적으로 엮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보관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예로 이제 한미 상공회의소에서 기조연설에서 이 한미 간의 무역 증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양국 간의 이 증진에 분명히 중요하지만 또 이제 한국에서 어떤 투자에 대한 안보 리스크를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 약속하셨고,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가 같이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국에 투자할 안심하고 투자할 환경을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향후 북한에도 투자할 그런 물꼬를 트는 데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를 분리해서 접근한다기보다는 세 가지 주제를 어떻게 하면 같이 끌고 나갈 것인가.
한 부분에서의 개선이 다른 부분에서의 개선으로 어떻게 선순환적으로 이어나갈 것인가 이런 보관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네, 정상회담에 앞서서 백악관이 그 의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사드가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말한 그 의도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인간관계에서도 잔치가 있을 때 누구누구를 초대했나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은 왜 안 불렀지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있죠. 예. 마찬가지로 사드에 관해서 그 정식 의제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 더 큰 함의를 가지는 것은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백악관과 청와대에서는 사드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에서 일부를 차지하는 이슈거든요. 예. 사드가 한미동맹 전체라든지 북한 도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대비하는 대책은 아니니까 이 어떻게 보면 작은 구체적인 사안 때문에 한미동맹에 대한 정상 간의 토론이라든지 합의 또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큰 틀에 어떤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상호 간의 합의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드 문제도 물론 이제 성격이 좀 전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미 FTA 재협상 문제 이런 것도 그 양국 정상이 이런 걸 공식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서로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반드시 이야기할 어떤 정치적인 부담이랄까요? 의무가 있습니다. 예. 대선 기간 동안에 이런 계속 언급했으니까요.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 그 미국인들이 너무 시달리고 있다. 예. 미국이 손해봤다. 아주 끔찍하다는 표현까지 썼죠. 예, 예. 이제 취임한 지 아직 1년도 안 되기 때문에 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미국 우선주의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예. 한미 FTA가 미국 경제에서 뭐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든지 그에 상관없이 어떤 정치적 이미지랄까요? 대국민 예. 메시지 차원에서는 반드시 짚고 나가야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테고 네. 한국 입장에서는 결국에 가서는 이제 객관적인 수치와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예. 한미 FTA가 한국만 이익을 받는 그런 협정이 아니라 미국인들의 이제 생활 개선이라든지 이제 소비자들한테 도움을 주고 또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올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37%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 한국의 그 대미 상품 무역 수지 흑자가 250%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를 상쇄하는 미국의 대한 서비스 수지 흑자도 10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미 FTA의 어떤 국한된 부분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미 FTA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객관적인 지표를 그렇죠.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이 한미 무역 협정이 어떻게 뭐 조정이 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한국에도 도움이 되고 미국에도 도움이 되는 협정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앞서 강조해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 재앙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예. 문 대통령이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한미 FTA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요. 잠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South Korean deal is a disaster for us. 한미 FTA가 더더욱 호혜적인 관계로 개선되고 발전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함께 또 협의할 문제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경제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문 대통령이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시킬 묘안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떤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상간의 첫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네. 예.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한다는 것이 말하는 것에 모두 동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약속을 했을 때는 그것을 지킬 것이다. 상대 지도자가 지킬 것이라는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요. 제가 뭐 물론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폄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저희가 객관적인 지표들을 들이댄다든지 논리적인 접근, 온건한 타협 이런 것이 가능한 성격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잘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미국에서 그 대학 교수 20년 할 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사업가로 트럼프를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 협상에 있어서는 절대 지기 싫어하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썼던 그 협상의 달인 책에도 보면은 예. 그
경영대에서는 협상의 목표는 윈윈이다. 예.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거라 그러는데 나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나. 무조건 내가 이겨야 된다 이런 건가요? 100% 이상 내가 이익을 추구해야지 왜 중간에서 멈추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성격이 나올 테지만 결국에는 성공의 확률을 조금씩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예. 그런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한다든지 어떤 그 설득력 있는 담론을 제시함으로써 예. 그것이 FTA 재협상이라든지 북핵 문제 공조라든지 한미 동맹의 강화라든지 그렇다면은 미국 정부가 백악관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예. 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미국과의 동맹국과 협력 예. 국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메시지가 점점 설득력을 얻을 때 예. 결국에는 백악관도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대통령의 표정은 뭐 기내에서 참 밝아 보였습니다만 쉽지 않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북핵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어쨌든 이것도 단골 의제라 가지고요. 한미 간의 어떤 대북 기조에 대한 공감이랄까 이런 걸 좀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예, 있습니다. 이제는 북핵 그리고 북한의 이제 ICBM 대륙간 탄도탄 능력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핵 문제가 어떤 한반도 문제라든지 아시아 지역 안보 위협 차원이 아니라 예. 이제는 국내 안보 위협 수준에 도달했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런 보고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다 끝나기 전에 4년 안에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북핵 문제가 저기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테러리즘 같이 북한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미국이 지금까지는 중국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하려고 하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언론에 보도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노력하는 것은 알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아쉽다 이런 트위터를 보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중국과 미국으로 다 안 되는데 여기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한국 역할론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것이 네.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회담을 한 뒤에 회담이 끝나면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게 되는데 공동 성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나눠본 그 의제를 중심으로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은 세 가지죠. 한미 동맹 확인하고 예. 북핵 불용 원칙 네. 확인하고 그다음에 호혜적인 양자 무역 증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아마 기자 질문은 받지 않는 네. 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동 성명 내용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예. 그 다음에 어떤 소식들이 언론에 흘러나오는 것인가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 전망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